네, 안녕하세요. 코데이 기업교육팀의 정유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HRD 담당자님들을 위한 생성형 AI 교육 설계법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는데요. IT 역량 교육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직접 기획하고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서 그동안 이 AI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얻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편하게 들어주시고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코드잇은 자체 제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코딩 교육과 또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그동안 개인 수강생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지금까지 1,600개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 왔고요. 또 최근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까지 많이 요청을 주셔서 확장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다양한 기업의 교육 담당자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좀 늘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최근에 이 생성형 AI 트렌드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되도록 코드잇의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웨비나는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파트 1에서는 생성형 AI 교육의 트렌드에 대해 간략하게 훑고 넘어가고, 파트 2에서는 생성형 AI 교육 설계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Q&A 세션을 진행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파트 1은 코드잇의 강영훈 대표님께서 직접 좀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라서 한번 모시고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드잇 강영훈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잘 도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생성형 AI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왜 생성형 AI가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도 중요한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메타버스가 큰 화두였던 때처럼 잠깐 핫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이미 현실이며 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치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에서 생성형 AI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성의 규모는 1년 내 5%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5%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한 도구 활용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5%나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클수록 5%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겠죠. 작년 11월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생성형 AI를 도입한 기업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AI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를 350%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AI를 통해 성과가 확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정도가 비용 투입 대비 3.5배라는 거죠. 작년 하반기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생성형 AI 붐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감안해 보면 굉장히 빠르게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무별로 세분화하여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이미 업무의 많은 부분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광고 영상의 이미지, 배경음악, 특수 효과까지 100% 생성형 AI로 제작하는 단계까지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생명에서 제작한 광고 영상의 일부인데요. 생성형 AI만을 활용해서 제작한 광고라고 합니다. 모델을 섭외할 필요도 없이 AI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또 상품 기획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했을 때 성과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창의적인 분야라고 해서 꼭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깨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숙련 임직원들보다 저숙련 임직원들이 AI를 활용했을 때 성과 향상도가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이미 역량이 있는 고숙련자들에 비해
저숙련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생각이 막혔을 때 팀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인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이미 생성형 AI가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많은 개발자들이 생성형 AI를 거의 필수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인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이미 생성형 AI가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많은 개발자들이 생성형 AI를 거의 필수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현업의 경우에는 여기 숫자로도 나와 있지만 3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코드 검수나 작성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품과 고객과 기업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의사결정과 설계는 개발자가 직접 하되 업무 시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한 코드 작성은 앞으로 AI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교육 사례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엘리하이와 같은 초등교육 서비스부터 스픽과 같은 성인교육까지 AI를 활용한 폭넓은 교육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코딩 교육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저희 사이트 내 학습 환경에서도 이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수강생분들이 더 편리하게 수강하실 수 있는 기능을 최근에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하시면서 모르는 점에 대해 자유롭게 사람과 대화하듯이 채팅을 통해 질문하면 사이트 내에 탑재된 생성 AI가 적절한 답변을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추가로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피드백해줘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내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코딩 테스트 문제를 내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현업에서도 생성 AI를 교육 툴로 활용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담당자님들께서 친숙하게 느끼실 인사 직무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레알에서는 생성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가 채용의 초기 단계를 전담하여 서류 검토에 드는 휴먼 리소스를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과 관리, 근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생성 AI를 접목시킨 많은 HR 관련 서비스들도 출시가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인데요. 83% 이상의 금융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많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지난 5월부터 AI가 작성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업의 실적 발표 후 5시간가량 소요되던 분석과 리포트 작성 작업을 무려 5분에서 1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 애널리스트처럼 실적 추정이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매매 판단을 하는 등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단순 작업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조금 더 중요한 일,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생성형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4.4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4.4조 중에서도 무려 75%가 방금 말씀드린 분야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사례를 다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벌써 AI가 다양한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구성원들도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생성형 AI를 학습해야 할지 잘 알려줘야 할 텐데요. 조금 더 일찍부터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생성형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글로벌 기업의 AI 교육 트렌드에 대해 리서치하면서 찾아낸 인사이트는 3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AI 전문가를 채용해서 기업을 위한 AI를 개발하는 형식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AI 툴을 활용해서 내부 임직원 모두가 AI 활용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비교적 얕더라도 넓은 지식을 갖추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별 특화 커리큘럼입니다. 비록 그 수준이 기초 단계일지라도 각 직무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제공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특수화된 산업이나 직무가 있다면 해당 직무의 업무 환경을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직무나 산업군에 따라 교육에 사용하는 예시가 다 달라지고 기초에서 심화로 이동하는 계단식 학습보다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폭넓은 사례와 실습을 통해 일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목적에 맞게 언제든 활용하여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다양하고 세세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타이틀만 보셨을 때는 특별히 새로운 게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뒷페이지에서 상세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도 접목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실제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사례를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기업,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전사적인 AI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직원 중 60%를 대상으로 리스킬링하는 것을 목표로 직무별 교육, AI 윤리에 대한 교육 등 기초적인 이론 교육부터 MS와 협력하여 코파일럿을 활용한 기획서 작성, PPT 제작 등 사무직 직원들이 실생활에 많이 접하는 업무에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케아가 IT 기반의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꽤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봤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직무별 그리고 연차별 교육을 세세하게 설계하고 있고 전사적인 사업 전략을 구성할 때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리더급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회사인 모더나의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모더나의 경우 2021년도에 이미 AI 아카데미를 시작했을 정도로 인공지능 분야 교육에 일찍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진행했던 교육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One size fits all 방식, 즉 모든 수준과 모든 직무와 모든 목표를 전부 포괄하는 하나의 교육을 제공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참여도나 학습 효과가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수준별, 직무별, 목표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6개 트랙을 개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4년 기준으로 75% 이상의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죠. 대표 커리큘럼을 살펴보자면 AI 베이식스라고 하는 AI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커리큘럼, GPT 킥스타트, 챗GPT를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커리큘럼, AI 어플라이드, AI를 실무에 직접 적용해보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례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자체 개발 LMS인 J&J 런에서 대부분의 학습을 진행하고 이외에도 디지털 부트캠프를 운영하면서 AI, 업무 자동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포커스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성 AI 트레이닝 코스를 수강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멘토를 배정해서 다양한 AI 툴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밀착 코칭하도록 제공한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이런 멘토링 코칭 시스템은 담당자님들께서도 한번 도입하는 걸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 2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같은 직무에서 서로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교육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결론적으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전사적으로 또 세분화하여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미 챗GPT가 화두가 되기 전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많은 만큼 AI를 통한 비즈니스 성장에 일찌감치 관심을 기울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담당자님들도 글로벌 기업들처럼 생성형 AI 교육을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많은 기업들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님들께서 정말로 고민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이번 파트에서는 교육 담당자님들의 고민을 정리해보고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교육을 새롭게 기획하는 건 늘 어렵습니다. 교육 서비스를 제작하는 저희도 늘 느끼는 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생성형 AI 교육은 어떤 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민스럽게 할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뀌고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AI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 감았다 떴는데 세상이 변해 있다는 말을 100% 실감할 정도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생성형 AI 강의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 전날 새벽에 GPT-4.5가 출시돼서 다음날 추가로 녹화하고 수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을 충분히 잡고 공들이는 편인데 AI 교육에 있어서만은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제작 프로세스를 최근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두가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AI 산업에서 어떻게 최신 내용을 직원들에게 잘 알려주고 교육할 수 있을지 당연히 고민이 되시겠죠. 이제야 생성형 AI가 뭔지 좀 이해되고 교육을 기획해놨더니 또 새로운 거 나왔다네? 이런 일이 빈번하실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교육해도 또 바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생성형 AI 교육을 기획하는 게 어려운 두 번째 이유. 낯선 개념과 용어로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교육에 어떤 내용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워낙 다양한 모델과 서비스가 출시되다 보니 어떤 게 모델명이고 어떤 게 회사 이름이고 또 어떤 게 기능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요. 막간을 활용해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기술 용어와 서비스 이름을 다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맞추셨나요? 만약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AI 시장을 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서비스와 기술들을 한 화면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용어가 너무 많기도 하고 기능과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당연히 심리적인 부담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생들이 용어도 낯설어 하지만 담당자님들께서도 우리 조직에는 어떤 툴이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챗GPT가 가장 성능도 좋고 유명하지만 제미나이나 클로드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좋은지, 그래서 우리 조직에는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미지 생성 AI도 무엇이 더 맞는지 고민하실 거예요. 미드저니, 달리, 레오나르도 이 중에 어떤 걸로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담당자님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또 자주 말씀해 주시는 고민으로는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아직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같은 생성 AI 툴이라고 하더라도 직무마다 활용법의 차이가 크다는 점, 회사마다 직무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육 설계할 때 예제 등을 커리큘럼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교육에서 프롬프팅 방법을 알려줘도 현업에 돌아가면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물어볼 곳도 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크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보안 문제로 실습 혹은 실무에 생성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슈도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에서는 기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이러한 설명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글로벌사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자체 생성형 AI를 제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생성 AI 툴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해달라는 의뢰를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체 개발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많은 곳들에서 어떻게 AI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모델을 잘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기업들이 보안 이슈를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하고 생성형 AI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아주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기업들의 교육 트렌드와 사례, 그리고 교육 담당자님들이 생성형 AI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코드익 기업 교육을 담당하시는 정유진 매니저님께서 생성형 AI 교육 설계 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 생성형 AI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살펴본 이런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기본적으로는 현업 내재화가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보이시는 5가지 설계 단계를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직의 현재 수준을 파악을 해야겠죠. 생성형 AI의 활용 수준이라든지 또 우리 회사 직원들의 관심도 그리고 사용 중인 생성형 AI 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목표와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혹은 직급, 직무별 교육이라든지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 대상의 사전 설문조사와 분석, 즉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귀찮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생성형 AI가 본인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교육생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좀 잘 반영해서 교육을 설계한다면 추후에 교육 만족도와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다면 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교육을 진행할 때 이렇게 사전에 교육 니즈 조사를 좀 잘 하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진행을 했을 때 만족도가 월등히 더 높더라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시면 직무에 맞춤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또 마지막 단계로 교육을 진행한 후에 현업 내재화를 위한 사후 관리가 또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린 이 5가지 단계들은 좀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아서 생성형 AI 교육을 준비하실 때 좀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좀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보이시는 이 3가지를 반드시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좀 이 생성형 AI 교육을 처음 도입한다 하실 경우에는 수준별 학습보다는 직무별 학습을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 바뀌는 것과 또 바뀌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을 설계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 생성형 AI 교육을 처음 도입하시는 케이스일수록 먼저 직무별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딩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생성형 AI를 더 잘 사용을 할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코딩에 대한 기존에 좀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생성형 AI를 잘 사용하는 거는 좀 또 다른 스킬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B2C나 B2B 서비스를 모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폭넓은 수강생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능력은 코딩 지식이나 전문 지식과는 또 조금 별개더라고요. 뭐랄까, 지식의 측면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얼마나 좀 잘 AI와의 대화를 통해 이끌어내는지 좀 센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체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좀 좋은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수준별 그리고 직무별 교육 모두 중요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2가지 다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좀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생성형 AI 교육이 좀 여러 차수에 나눠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준별로 진행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뭔지 들어만 보고 접속조차 안 해보신 분들, 또 이미 자신만의 챗GPT를 학습시켜서 본인의 챗봇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과 같이 이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준에 맞춘 교육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 온라인 교육이든 오프라인 교육이든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수는 없고 또 한 번의 교육으로 좀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싶으신 게 아마 교육 담당자님들의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직무별 교육으로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결국에는 직무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팅 예시들이 다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직무별로 나눠서 교육하지 않고 좀 특정 레벨별로 나눠서 공통적인 역량을 먼저 학습할 경우에는 본인의 그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방향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좀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습을 구성하고 싶다면 직무별로 나눠서
생성형 AI와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을 교육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을 설계하실 때 또 중요한 점 두 번째,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좀 잘 구분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을 좀 진행을 하려면 이 AI 교육의 특성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산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럴수록 좀 중요한 것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좀 잘 구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점을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뀌는 것으로는 이런 게 있겠죠. 코파일럿 혹은 챗GPT를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 게 성능이 더 뛰어난지, 혹은 미드저니와 달리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이미지를 더 잘 생성을 해주는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챗GPT가 가장 널리 쓰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챗GPT 위주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걸 대체할 더 뛰어난 성능의 모델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 종류와 상관없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그때그때 좀 신조어나 유행어를 알려주기보다는 대화를 잘하는 그 방법 자체를 알려주는 거죠. 사실 지금 시장의 대부분 강의들은 이 두 가지, 즉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이 혼용된 채로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기업 교육에서는 보통 강의를 좀 교체하거나 커리큘럼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방 바뀌어 버리는 내용만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교육에 좀 교체가 필요해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차질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 점을 미리 유의하고 최소한 담당자님들께서 바뀌는 것과 좀 빠르게 바뀌지 않을 것들에 대한 인지는 하신 상태로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설계 시 중요한 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자신만의 프롬프트를 좀 직접 작성해 보는 교육이 필수로 포함되어서 진행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교육을 진행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현재 대부분의 교육은 좀 단순히 프롬프팅 예시들을 따라해 보는 실습으로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혹은 생성형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단순한 특강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교육이 좀 진행하기에는 가장 수월하고 편리한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을 한번 하고 끝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개인 업무에서는 전혀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수 없는, 교육 이전과 달라진 게 크게 없는 상태로 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성원의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좀 향상시키고 싶다면 실제로 본인의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좀 사전에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업무를 직접 진행해보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 예시를 추후 실제 현업에 적용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아카이빙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AI 교육을 좀 진행을 하더라도 직무별로 상황이 다 달라서 실제 활용이 좀 어렵다는 경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각 기업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다 커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를 각 기업에서 그리고 각 직무에서 잘 활용을 하시려면 공유의 문화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기업 전체의 생성형 AI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딩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또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데까지 허들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사내에 이런 지식이 확산되는데도 좀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생성형 AI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자체는 자연어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읽고 이해하고 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더니 수월하더라 뭐 하는 게 있다면 옆 사람에게 바로 공유를 해줄 수 있고 그 사람도 또 본인의 업무에 그 프롬프트를 즉시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직면한 상황이랑 미션, 그리고 환경이 천차만별인데, 그에 맞춰서 사내 직원들이 이렇게 잘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공유하고 쌓아가는 게 실제적인 활용 사례를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역량과 자산이 결국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고 또 공유하고 아카이빙하는 문화가 중요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기르는 게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 교육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한 기업에서는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생성형 AI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사내 공모전을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각 직무별로 좀 많은 활용 사례들이 모집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하게 단체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그런 앱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부터 나만의 업무 비서 같은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한 사례까지 좀 다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내 공모전을 개최하시는 것도 좀 교육 이후에 직원분들이 생성형 AI를 지속적으로 잘 사용하고 또 업무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내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화를 형성하시는데 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공모전 결과물이 또 이렇게 교육에 대한 성과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 자체이기도 한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문화를 잘 구현해낸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롬프트 히어로라고 하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인데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드는 좋은 프롬프트를 공유해 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이트에 가시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보고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와 어떤 툴을 활용해서 제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방금 보신 그 프롬프트를 제가 복사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코파일럿에 그대로 붙여 넣어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혼자서 이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좀 작성을 하려고 했다면 좀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이 좋은 프롬프트 예시를 제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 보니까 훨씬 쉽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고 제가 좀 원하고 바꾸고 싶은 방식으로 좀 일부만 수정을 하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롬프트를 사내에서 잘 공유하고 확산을 한다면 그게 바로 좀 효과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직원 역량 향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교육 결과물을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직접 교육 커리큘럼을 좀 설계하고 또 콘텐츠도 직접 제작하는 교육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을 좀 고민을 실제로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저희 사례도 한번 공유해 드려 볼 테니까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잇의 좀 생성형 AI 교육 설계에 대한 키포인트 5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기업별 상황 그리고 직무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을 한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생성형 AI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좀 현업에 더 밀접한 예시들로 실습을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자님들과 좀 밀접하게 소통을 해서 필요하신 형태로 교육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좀 생성형 AI 툴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툴을 기반으로 교육을 설계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혹은 사내에서 직접 개발하신 툴로 좀 실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 툴에 맞춰서 교육을 처음부터 설계를 합니다.
혹은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실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코드인 내에 API를 활용해서 저희 사이트 내에서 직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습에 필요한 더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혹은 사내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보다 현업에 맞는 실습을 부서별 그리고 또 직무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특히 최근에는 그 보안 이슈 때문에 사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교육 실습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더미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해서 겉핥기식 실습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실습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과물이 나오는 교육인데요. 담당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학습자분들이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결과물을 실제로 낼 수 있는지를 교육을 진행하시는 동안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커리큘럼과 실습 예제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연계해서 또 직무별로 각각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는 그런 실습들을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수강생 분들별로 실습해 보고 싶은 주제를 좀 미리 준비를 해 오거나 또 그에 맞춰서 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교육을 좀 진행했던 사례 중에 회의록을 요약하고 또 요약한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 자료 PPT를 만드는 것까지 진행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하나의 생성형 AI 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또 요약해 주는 서비스 하나, 그리고 이 요약한 회의록을 시각 자료로 만들어 주는 뭐 간마라는 또 다른 서비스 하나, 이렇게 두세 개를 활용을 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수강생분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경험을 하고 또 '아 요것도 현업에서 뭐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내보시니깐 좀 더 재밌고 효과적인 교육이었다고 좀 많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앞에서도 많이 강조드렸던 대로 직무 특화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예시와 같이 직무별 실습 교육을 진행을 했을 때 수강생분들이 느끼시는 교육 효과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담당자님들께서도 저희가 공유 드리는 이런 예시들을 참고해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PR 기사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작성해 보는 그런 실습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한다든지 브랜딩 아이디에이션을 좀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 본다든지 이러한 실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재무 직무에서는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 파일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혹은 현금 흐름표 작성이나 분석 방법, 또 재무 예측 모델링 구축하는 그런 실습들을 예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직무에서는 CSV나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좀 얻는 실습,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자동화한다든지 데이터를 시각화해보는 그런 실습을 생성 AI를 활용해서 진행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웨비나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전략 기획이나 영업, 그리고 HR 등등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업무 자동화 그리고 생성 AI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실습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님들께서도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좀 미리 인지를 하시고 교육을 설계하고 의뢰를 하신다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프라인 교육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기초라든지 이론, 개념들의 일방향적으로 전달이 되어도 되는 내용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서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이후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은 온전히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혹은 집체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 복습 콘텐츠로 온라인에 활용을 했을 때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나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올라가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후 교육은 결국에는 개인별이나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이 부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도 활용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좀 학습 목표에 따라서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적절하게 비중을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유 드리려고 좀 사전에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어서 사전 질문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채팅창에서 실시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생각보다 사전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서 좀 공통적으로 들어온 질문들 위주로 자리에서 답변을 먼저 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내 프롬프트를 축적하기 위한 HR의 역할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프롬프트를 잘 축적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롬프트 예시를 많이 다룰 수 있는 교육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군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이렇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과 부분이 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교육을 설계하는 HR 담당자로서 이 AI의 그 잠재력과 우리 회사 관점에서의 이점을 좀 먼저 확립을 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고 또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그 활용 사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AI가 업무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 또 조금 더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업무 퍼포먼스를 좀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점과 목표가 좀 잘 정립이 된 이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도입 방식과 적용 대상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 생성형 AI 활용 역량 관련해서 역량의 분류와 측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 도입의 KPI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좀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좀 효과적일지는 조금 의문이 아직까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좀 간단하게 KPI를 설정해 보자면 업무 시간의 단축과 그리고 한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또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KPI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아까 실시간 채팅에도 남겨 주셨던 "이 보안 이슈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아까 그 웨비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픈 AI에서는 이런 보안 이슈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업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활용 범위와 깊이에 따라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좀 민간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리서치 업무라든지 외부 자료 분석과 같은 간단한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먼저 도입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회사 내의 업무 범위를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또 보안 인식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시는 게 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한 분야 그리고 심도 깊게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생성 AI 툴을 개발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AI 관련 중장기적 교육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그 오늘 웨비나에서 다룬 내용을 좀 종합하는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생성형 AI 툴 자체는 너무 쉬운데 이걸 의미 있게 활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좀 둘러보면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육을 진행하실 때는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제너럴하게 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와 팁을 전체 인원에게 제공을 하고 또 이후에 직무별로 나눠서 해당 직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례와 팁을 제공하는 식으로 교육의 운영을 좀 효율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가 너무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런 잘 변하지 않을 코어 영역에 대한 커리큘럼과 또 빠르게 변하는 영역을 좀 잘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초와 코어에 대한 학습 과정에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AI와 또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역사라든지 또 AI 활용 사례 그리고 현재 AI의 한계 그리고 AI 윤리와 더불어서 보안적인 문제들을 좀 기초적으로 다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기초 강의부터 수강을 하시면 되고 이미 기초에 대한 인지는 되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이후에 새로 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내용만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때그때 맞춰서 제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 제작과 운영 비용을 좀 효율화할 수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단순히 좀 신기한 툴로 그쳐서는 교육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활용을 통해서 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잘 측정하는 프로세스를 회사 내에서 잘 구축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매출 증대나 특정 지표 증대 등의 성과가 개선된 거를 측정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비용의 지출이나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또 측정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사례들이 좀 사내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기업 내에서 이 AI 교육과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AI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기업별로 그리고 또 직무별로 이 잘 AI를 잘 활용하도록 돕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이 또한 또 교육의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질문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신 질문에도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디넷에서 일단 앞으로 출시될 강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공통 역량과 직무별 심화 학습 관련된 주제들을 좀 계속해서 넓혀갈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공통 역량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교육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라든지 또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업무 자동화 관련된 토픽들 예를 들어서 챗GPT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무 자동화 하기라든지 챗GPT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런 예시들처럼 좀 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기초 교육 그리고 직무 상관없이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주제들로 온라인 콘텐츠 출시가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오프라인 집합 교육으로는 직무에 특화된 교육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일회성 교육으로 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저희는 생성 AI와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심화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데이터 분석 과정을 좀 블렌디드 형태로도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살펴보자면 오프라인 교육 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시간을 오래 빼기 어려운데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 주셨어요. 저희도 굉장히 평소에도 교육 의뢰받으면 많이 받는 질문인데 보통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까지 좀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개념과 실습을 같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최소 3-4 시간을 구성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 AI가 발전하는 흐름을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또 그 근본적인 원동력을 알아야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좀 잘 적응하고 또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념 강의를 같이 병행하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내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3-4 시간 이상은 좀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후에 좀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직무별 실습까지 하고 싶다 하시면 추가 차수를 좀 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는 요즘은 생성형 AI 교육을 거의 메인으로 하는 것 같은데 코딩 교육이 계속 필요할까요? 기존에 진행하던 디지털 교육과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음. 사실 그 생성형 AI가 좀 화두가 되면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대체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희는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그 비IT 직군 직원 대상으로 많이들 진행하셨고 하고 계신 기존의 코딩 교육도 그 궁극적으로는 좀 업무 자동화나 그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그 생성형 AI가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심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결국에는 뭐 파이썬이나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실 것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좀 필요성을 크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는 생성형 AI 교육을 좀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코딩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그 직원들에게 인지시킨 다음에 이후에 뭐 파이썬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까지 좀 필요에 따라서 수강 목적에 따라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하자면 생성형 AI는 조금 더 기본적인 교양에 저희가 지금 업무할 때 다루는 엑셀이나 PPT 같은 툴들을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툴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뭐 심도 있게 다룬다든지 특정 부분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학습한 이후에 추가적인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별도로 저에게 문의 남겨 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치면서 이제 코드잇은 사실 배움의 기쁨을 세상 모두에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기업인 만큼 좀 빠르게 교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쪼끔 더 좋은 교육을 만들고 제공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좀 시간 내서 바쁜 시간 내서 공부하시는 수강생분들께 쪼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좀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와 또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제공하고 있으니까 좀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웨비나 강의안과 그 저희 수강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무료 체험 계정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